오늘은 우리가 지금 그 일조권 소송들 중에서요, 이 불법 증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 증축. 베란다 불법 증축. 근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베란다와 발코니의 개념이 달라요. 그거 좀 헷갈리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아파트 들어가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그 발코니를 확장하는 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거 지금은 합법이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는데 발코니는 이제 합법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란다는 확장을 못 해요. 베란다랑 그 발코니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발코니랑 베란다가 뭐냐면 한 동의 아파트야. 이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서 발코니는 사실 그 밑에 층의 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라고 하는 건 건물의 전용 면적 확대를 위해서 외부로 돌출되는 방식으로 별도로 설치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위를 발코니를 확장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셰시를 설치해서. 이게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게 발코니인데 베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베란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아래층의 지붕이잖아요. 위층의 바닥이 되는 거지. 위층은 발코니가 되겠네. 발코니가 위층에? 아니지. 발코니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다고? 베란다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래층 지붕 위에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베란다는 확장을 하면 안 돼. 이건 불법이에요. 계단형이 이렇게 지었을 때 해당되겠네. 그렇죠. 계단형으로 생기겠네. 집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건축법상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베란다가 생기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다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베란다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확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위법합니다. 불법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발코니랑 차이가 생기는 베란다는 왜 발생하느냐? 건축법의 61조에는 1조 등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1조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어서 지어라. 이거는 정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북 방향으로 이 부분에 높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북쪽은 아무래도 남향으로 해를 받다 보니까 건물이 북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앞쪽에 대지에 집을 지을 때는 북쪽 방향으로는 1.5m를 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2m, 건물 높이가 여기가 12m잖아요. 그러면 6m를 띄우는 거예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만약에 건축물 높이가 18m가 되잖아요. 그러면 9m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선 제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증축을 하면 이 부분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게 되는 거다.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본 적 있어요? 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좌우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지금 빌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위를 다 막는 거야. 이렇게 통으로. 여기 보세요. 건물이 원래는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던 건물에다가 이 위를 전부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이렇게 지었겠어요? 이 부분을 임대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도면 불법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상태로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미 이쪽에다가 배관 다 빼놔요. 수도 배관도 빼놓고 난방할 수 있는 배관도 다 빼놔. 그래서 그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불법으로 위를 이렇게 통으로 다 올려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겠어요? 이 부분을 콘크리트 벽조로 올리면 이거는 완전히 불법 행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불법 증축물이 되지만 밑에 건물이 하중을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면 철거하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 걸리면 철거하려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정직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렇게 베란다를 해서 증축을 안 하면 이 집이 20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통으로 증축을 했을 때는 전부 면적이 3분의 1, 5분의 2, 어떻게 보면 심하게는 2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의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받는 이게 굉장히 커요.
임대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베란다를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으로 돈 버는구나. 부동산이 있어야 돼. 부동산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 집이 우리 집 때문에 남쪽에 있는 집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불법 증축해버리면 그 북쪽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해가 여기에 걸려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개방감이 이거를 불법 증축을 해서 앞으로 통으로 막아버리면 이쪽 북쪽에 위치한 집은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은 창문 열고 거기 이렇게 뭐 물건 건네받아도 될 정도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불법으로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집에서 그렇게 지어요. 나는 이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불법 증축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건축주가 왜냐하면 바로 그 불법 증축한다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준공문서를 먼저 받아. 그리고 나서 불법 증축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따져 집주인한테.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당신네도 여기 불법 증축 많던데 생각보다 불법 완전히 적법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갖고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더군다나 실제로 막 불법 증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이거 불법이다 라고 했을 때 구청 직원이 나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불법 증축하지 마라. 걔도 하지 않나요? 걔도 하죠. 근데 그 건축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 아닌 대로 길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를 건너지 마세요. 그러면 안 건너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애초에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 증축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미 여기다 수도 배관, 그 전기, 그 도시가스 배관 다 빼놓는다니까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거 지으면 불법 증축이니까 이거 공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했다가 구청 공무원 가면 또 지어요. 그거 진짜 희한한 일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저 집이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거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딱 공무원이 행정청에서 뭘 보내냐면 당신 이거 건축법 몇 조 위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하세요라고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원상회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려면 뭐하러 졌겠어요? 안 져. 안 철거 안 해. 그럼 버텨. 그러면 이거 당신 말이야 이거 불법으로 했는데 이거 왜 철거도 안 하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만 납부하면 돼. 얼마 안 되나? 얼마 안 돼. 이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거는 불과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럼 몇 천만 원 크게 좀 그걸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굉장히 늘려서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불법 증축을 안 하겠죠. 임대 수익은 많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몇백만 원씩 한 1년에 2, 300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적 수익을 얻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까지 돼요. 뻔히 그 다음에 사는 사람도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알아. 근데도 사. 왜냐하면 또 사. 이게 잘 팔려. 왜냐면 불법 증축으로 해놓은 게 더 잘 팔려요. 2019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019년도까지는 5번밖에 부과를 안 해요. 최대. 그리고 그게 또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3회까지밖에 부과를 안 하도록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총 5회까지는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거를 하도 불법을 증축 많이 하니까 이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횟수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원상회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법 증축을 해요. 원래는 행정청에서 불법이면 뭐라 그러냐면 강제 철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불법된 건물을 행정청에서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철거시키는 거야. 철거하라고 계고 통지한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철거해버리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해서 그럼 내가 지금 그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됐지 이걸 건물을 다 뜯어? 그 다음에 노점 상당을 다 철거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과감하게 행정대집행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을 지금 재량행위니까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좀 완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집을 이렇게 지어도 자기 건물을 적법하게 짓고 거기다가 덤으로 한 20% 정도를 갖다가 올려놔도 대한민국은 철거를 못해. 이렇게 불법 증축을 해놓으면 뒷집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집에 일조권도 가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철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제가 그때 14년도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했어요. 이거 철거해라. 그랬더니 상대편 변호사가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철거 대상이 되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건 건축법적으로만 위법한 건데 행정 뒤집행도 안 하지 않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북쪽에 위치한 소유자의 그 거주자나 소유자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건축법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거다. 그럼 건축법 61조가 뭐하러 있냐. 이런 건 안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1심 부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첫 판결이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볼 때 법원이 한 거지. 저는 이 불법 베란다 철거 판결을 처음 이끌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제가 받은 판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부에서 그 제가 이름이 두 번째로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 이름이 제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014년도에 이 사건을 판결로 이끌어냈죠. 그래서 여기 원고에게 철근 콘크리트조 평지붕 4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23.23평방미터 제곱미터에 설치된 알루미늄재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도 이 판결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있죠. 그러면 계속 이거를 판례를 인용이 되나 지금?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실질적으로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는 판결은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불법 건축물을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지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또 아주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불법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를 지금 확인을 하셨고 발코니의 경우는 적법한 증축이 되지만 그 베란다의 경우에는 불법 증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지 대집행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 시켜요. 그 철거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위치한 그 건축물의 소유자다. 그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일조권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판결은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받은 판결입니다. 마무리죠. 제가 계속 이 건물, 건설, 환경, 그다음에 부동산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건축법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건축 관련 법령을